예, 그러면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적 시즌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실적 개선될 거다. 눈높이도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씩 높여갔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다 좋은 것 같긴 한데 다 살 수는 없으니 네. 이걸 좀 추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 이제 3분기에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도 우려들은 좀 하긴 했었잖아요, 일부. 근데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30% 이상 증가한 걸로 좀 그 수치가 나왔고, 예. 그 중에 이제 또 발표한 기업들의 한 60% 이상 이제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이제 보고서 나왔던 이제 추정치들 있잖아요. 네. 그거 대비해서도 한 60% 이상의 기업들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강한 이유도 역시 뭐 펀더멘탈 같아요. 네.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또 코스닥이 좀 상승이 나오는데 뭐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근데 어제 보니까 고객 예탁금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네. 한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자금도 계속 들어오는데 실적까지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시장 위쪽으로 좀 열어놓고 좀 편안하게 지금 투자를 하는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역시 그 실적이 좀 가장 좋았던 섹터는 뭐 뭐니 해도 반도체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워낙 좋았고, 그 뒤를 좀 쫓아가는 게 뭐 이렇게 자동차라든가, 또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도 뭐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의외로 실적들이 기대보다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했던 그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잘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안 했던 섹터가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쪽도 기대치가 워낙 낮은 것도 있지만 의외로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뭐 은행주도 보셨겠지만 실적 잘 나왔고, 포스코도 기대보다 잘 나왔고, 또 최근에 화학업종도 잘 나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3분기 실적은 좀 나무랄 데 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염두에 두실 건 3분기에 그래도 안 좋게 나온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 확실히 근데 그런 기업들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확실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 좋은데 안 좋으니까 이게 눈에 딱 확 띄어요. 그러니까 다 안 좋으면 그냥 크게 그냥 묻혀갈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좋은 기업들 사이에서 안 좋은 게 딱 이렇게 눈에 딱 도드라지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좀 꼬인 모습들이 나오니까 3분기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좀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온 기업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뭐 일회성이나 약간 뭐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 좋은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은 또 4분기에 개선되니까 네. 오히려 좀 비중 확대 기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실적 발표하는 시즌에는 항상 제가 이제 엑셀로 사실 좀 작업을 해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 3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탑 5만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일단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본 전제가 시장 기대보다 잘 나왔던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기대보다 좀 안 나왔던 기업은 제외를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 매출 증가율, 그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이제 탑 5 안에 드는 그런 기업들만 좀 뽑아봤는데, 뭐 대표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엑시콘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고, 중간에 셀트리온도 좀 보이실 거고, 뭐 슈피겐코리아, 또 LG화학도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어요. 매출이 잘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그 어쨌든 이 회사 제품들이 잘 팔린다는 얘기니까 네. 좋게 보시면 되겠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비용 감소도 있지만 제가 여기 뽑아온 거는 다 매출 영업이익 같이 증가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매출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예. 게 코로나19 때문에 맞습니다. 다들 예. 쥐어짜가지고 영업이익 잘 나온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가져온 기업들은 다 일단 시장 기대보다 잘 나온 데다가 매출도 당연히 증가한 데다가 영업이익까지, 그러니까 이 3가지 조건이 다 맞는 기업들 중에서 매출,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이제 각각 탑 5 안에 드는 것만 그냥 순서대로 네. 제가 이제 그 약간 퀀트 형식으로 그냥 발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던 종목들도 좀 보이실 거고, 확실히 기아차 좀 많이 보이죠. 기아차가 네. 확실히 실적 좋고, 그다음에 실리콘웍스라는 기업도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그리고 SPC 삼립은 좀 뜬금없으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약간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네. 되게 안 좋았는데 어쨌든 영업이익 증가율 탑 5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뭐 전기차, 반도체, 확실히 뭐 우리가 예상했던 기업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그래도 지금 좀 살만한 기업들,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건 좀 제외하고 지금 그래도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3개, 영업무역,
슈피겐 코리아 SPC 3립 일단 한번 3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SPC 3립을 꼽으셨네요. 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업무역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업무역은 뭐 아시겠지만 의류 OEM 업체고 이게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급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자전거 사업부가 뭐 스캅이라는 이제 자전거 사업부가 워낙 매출이 잘 나왔지만 그것도 있지만 미국의 의류 시장이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매출액이 좀 급증을 하면서 지금 영업무역 실적 좋았고 또 백신 나오면 또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슈피겐 코리아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 아이폰의 그 보호 케이스 있죠. 네. 그 스마트폰 그거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최근에 애플 아이폰 10이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이면서 수혜가 예상되는데 항상 슈피겐 코리아는 좀 그런 오해가 있어요. 실적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주가 정말 안 가요. 근데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주가는 재평가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SPC 3립은 제가 2분기 실적이 제일 뜬금없던 기업입니다. 정말 이 회사가 이렇게 실적 좋을지 몰랐는데 케이크 식빵이 의외로 또 잘 팔렸어요. 매출액이 늘었고 근데 여기서 제일 눈여겨볼 포인트가 가평유계소. 이 왜요? 가평유계소 가지고 있어요. SPC 3립이 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여기서 7월, 8월 달에 휴가 시즌에 해외를 안 가니까 가평 많이 갔다. 이쪽으로 이제 몰려버린 거예요. 춘천 가평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해외를 못 나가고 아. 사람들이 한국에서 도니까 휴게소가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사실은 매출액이. 그래서 가평 휴게소가 좀 사실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전까지. 근데 턴어라운드 보였는데 백신이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엔 내년 하반기에 되어올 것 같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가평 휴게소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정말 눌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여름에 동해로 엄청 휴가 많이 갔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동해 가려면 딱 중간쯤 화장실 갈 때가 네. 가평이거든요. 가평 휴게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SPC 3립도 굉장히 좋았다까지 네. 포인트를 잡아봤고 앞에서 저희가 자동차 얘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좀 부담스럽고 네. 방향성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약간 시점에 왔는데 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중소형 부품주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아 현대차 외에는 별 관심은 없었어요. 부품주까지는. 왜냐하면 온기가 안 퍼지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실적도 안 좋고. 근데 이번 3분기에 이제 거의 막판에 실적을 딱 열었더니 일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크게 늘어나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기아 현대차가 뭐 신차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왜 자꾸 관심 못 받냐면 전기차, 수소차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이거 한다고 뭐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차가 바뀌는 것뿐이지 매출이 더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품주 살 거면 2차 전지 사자 이런 논리다 보니까 좀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저는 역으로 이제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면 돈이 돌고 돌면서 안 올라갔던 것까지 찾아다니거든요. 그럼 이런 이제 부담 없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선점하시면 좋은 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알셉이라고 이제 영내 포괄적 뭐 경제 뭐 자유화 동반자 협정. 동반자 협정 이름이 좀 길어서 그런데 이거 체결을 했는데 결국 가장 큰 수혜 업종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예. 이제 무관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자동차 부품도 당연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종목으로 저는 이제 평화전공하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좀 뽑아온 게 평화전공, 두월 이 두 기업 다 좀 주가가 안 올라가지고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두 종목 포인트들도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화전공은 이제 도어트림이라고 이제 그 자동차의 문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자동차 이제 뒤에 트렁크 보면 예전에는 이제 수동으로 여는데 요즘엔 이제 자동으로도 열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 평화전공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이쪽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61%나 급증을 했고 특히 이제 중국이 워낙 안 좋았는데 중국 자동차 시장이 최근에 졸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좋아지고 있고 미국은 워낙 좀 좋은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좀 현대차 그룹도 신차 효과 받아서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너무나 쌉니다. 지금 PBR 순자산 가치가요. 무슨 이게 회사가 지금 은행도 아닌데 0.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회사 망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전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두월인데 이게 예전에 작년에 한번 좀 핫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제너시스하고 펠리세이드 있죠. 맞아요. 그거 원단 시트 그 예. 가죽 시트 있죠. 그거 납품한다 그래서 한번 반짝했다가 그 후로 사람들이 또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눌려 있는데 이 제너시스하고 요즘에 잘 팔리는 SUV 모델이 사실 고가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가죽 시트나 원단 시트가 들어가는데 단가가 되게 비싼 것들이 들어가요. 최고급
사양들이 들어가니까 그럼 당연히 마진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번 3분기에 영업이익도 실제로 20%나 증가했고 현대든 기아든 어쨌든 지금 SUV 모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 수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전기차 된다고 뭐 이 원단 시트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역시나 너무나 안 갔습니다. 안 갔기 때문에 한번 저평가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들이 고급화되고 있고 네. 예전에는 제네시스만 고급차였는데 지금은 이제 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밑에 하위 트림에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고 많이 못 올랐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두올과 평화전공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저희들도 꾸준하게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활약을 해주고 있죠. 1.39% 오르면서 850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0.26% 그래도 강박권 유지를 해주면서 2,445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이 1,600억 원 오랜만에 사다 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죠. 계속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개인들도 뭐 포트폴리오 잘 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골고루 잘 가져가고 있는 이런 수급 양상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시장에 잘 대응하셔서 수익 극대화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